내가 뭔데 감히 내 앞에서 의견을 내? 2023년 여름 경기도 모 부대 연병장. 뜨거운 햇볕 아래 200명의 장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대대장이 여자 중대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여자가 나서? 군 하나 제대로 닦고 다녀. 그 순간 중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경례를 올리고 돌아섰죠.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대대장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3일 후 자신이 전역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부대에 도착한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권력을 착각한 한 남자의 몰락과 묵묵히 견딘 한 여군 장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왜 군대에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선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오전 9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육군 제영사단 제영대대. 아침 점호가 끝나고 장병들이 각자 임무지로 흩어지던 그때 대대 본부 앞에 한 대의 군용 지프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군 대위였습니다. 키 165cm 정도의 단정한 체격,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는 가방을 메고 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제3중대장 김서연 대위 부임 신고드립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경례를 올리는 그녀를 보며 대대장 최연철 중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최 중령은 육사 출신의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그의 첫 마디는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야? 예, 대대장님. 여기 보병대대인 거 알고 온 거지? 최 중령의 말투에는 명백한 불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사단에서 뭘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네. 여군을 보병 중대장으로 보내다니. 최 중령은 서류도 제대로 보지 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건성으로 말했죠. 뭐 어쩔 수 없지. 행보관한테 가서 인수인계 받아. 그리고 조용히 지내. 말썽 일으키지 말고.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김서연 대위는 경례를 내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각종 훈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도 그녀가 부임하는 곳마다 돌아오는 건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여자니까.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란 그녀에게 군인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사명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제3중대 사무실에 도착한 김서연 대위는 전임 중대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전임 중대장인 박 대위는 40대 초반의 베테랑으로 그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대위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기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신가요? 대대장님께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좀 구시대적인 분이십니다. 특히 여군에 대해선. 박 대위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김서연 대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실에서의 첫 만남이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제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문제가 그게 아니라. 박 대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대장님이 이전에도 여군 장교들을 많이 괴롭히셨습니다.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서연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인수인계를 마친 후 김서연 대위는 중대원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120명의 병사들과 5명의 소대장들.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3중대장 김서연 대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여자 중대장이네. 처음 보는데? 예쁘게 생겼네. 하지만 소대장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특히 제1소대장 이준혁 중위는 노골적으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최중령의 신복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중대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이중위. 중대장님께서는 야외 훈련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군 장교분들은 대부분 행정보직에 계시다가 오시는 걸로 아는데. 노골적인 도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 대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육사 졸업 후 1년간 기계화 보병 소대장, 2년간 정보처 작전과 그리고 6개월간 GOP 중대 부중대장을 역임했습니다. 야외 훈련은 총 37회 참가했고 그중 15회는 혹한기 훈련이었습니다. 이준혁 중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제가 여군이라는 이유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제 능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것만 약속드립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병사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다른 병사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소대장들도 마지못해 박수에 동참했죠. 하지만 이준혁 중위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중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대대장님, 새로 온 중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너무 자신감이 넘칩니다. 여자 주제의 말이죠. 최중령은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가르쳐 줘야겠네.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누가 주인인지. 그날 밤 김서연 대위는 중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중대의 훈련 기록, 인사 기록, 병사들의 상담 기록까지. 그녀는 꼼꼼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중대원 중 3명이 자대 전출을 신청했고 그중 2명이 거부당했다는 기록. 병사들의 휴가 사용률이 다른 중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 그리고 징계 기록이 유난히 많다는 것. 뭔가 문제가 있어. 김서연 대위는 노트에 메모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부대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연병장. 그곳을 바라보며 김서연 대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잘할 수 있겠죠? 그녀의 아버지. 그 존재는 아직 이 부대의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부임 후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사들보다 먼저 연병장에 나갔습니다. 체력 단련을 하고 중대 시설을 점검하고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병사들도 점차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줬으니까요. 행군 훈련 때는 제일 앞에서 뛰었고 유격 훈련 때는 병사들과 함께 진흙탕을 기었습니다. 중대장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 여자인데도 우리보다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 중대장님 덕분에 우리 중대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 병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특히 이준혁 중위를 비롯한 몇몇 소대장들은 그녀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면서도 뒤에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대대장님이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잘 보일 필요 없어. 어차피 오래 못 버틸 거야. 그리고 그 불평은 고스란히 최중령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부임 2주째 되던 날 대대 간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모든 중대장과 주요 참모들이 참석하는 자리였죠. 김서연 대위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다른 중대장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남자였고 김서연 대위를 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호기심 반 걱정 반. 앉아 김 대위. 최중령의 말에 김서연 대위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30분간은 일반적인 업무 보고였습니다. 훈련 일정, 병영 생활 실태, 안전사고 예방 등. 김서연 대위는 꼼꼼하게 메모하며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중반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달 훈련 평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최중령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각 중대별 평가 점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1중대 85점, 제2중대 82점, 그리고 제3중대.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김서연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78점. 최하위네.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변명하지 마. 최중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게 변명이 돼? 전임 중대장 때는 85점이었어. 내가 온 후로 7점이나 떨어졌다고. 하지만 대대장님, 이번 평가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준비된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할 수 없었던. 그래서 책임은 안 지겠다는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중대장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상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평가에서는 반드시. 다음은 없어. 최중령이 책상을 쳤습니다. 김 대위, 내가 뭔지 아나? 넌 이 대대의 체면을 깎는 존재야. 사단에서 여군을 보병 중대장으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그런데 넌 거기에 더해서 성적까지 떨어뜨렸어. 대대장님. 닥쳐. 내가 말할 때는 가만히 있어. 김서연 대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중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자가 군대에 와서 뭘 한다고? 장교라고 다 같은 장교야? 넌 보직도 제대로 못하면서 중대장이라고 앉아 있잖아. 제가 보직을 못한다는 건 어떤 근거로? 근거? 78점이 근거야. 그리고 내가 온 후로 병사들 불만이 늘어났다는 보고도 받았어. 김서연 대위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병사들의 불만? 그녀가 아는 한 병사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무슨 불만입니까? 여자 중대장이라 이야기하기 불편하다는 거지. 남자 병사들이 여자 상관한테 어떻게 속내를 털어놔? 최중령의 말은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김서연 대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 그저 공격의 명분일 뿐이라는 것을. 대대장님, 제가 병사들과 직접 면담한 결과로는 내가 면담한다고 병사들이 솔직하게 말할 것 같아. 넌 정말 순진하구나. 최중령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대장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게 현실입니다. 여군을 전투 부대에 배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병사들과의 소통도 안 되고. 다른 중대장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화를 내면 지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여자라서 감정적이다라는 또 다른 공격거리를 주는 것뿐이니까요. 대대장님,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음 평가에서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기회? 이미 줬잖아. 그런데 넌 망쳤어. 최중령은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서류가 김서연 대위 앞에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모든 훈련 계획을 내게 직접 보고해. 다른 중대장들은 대대 작전과장한테 보고하면 되지만 넌 나한테 직접 보고하라고.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감시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떨어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다른 중대장 하나가 김서연 대위에게 다가왔습니다. 제1중대장 강민수 소령이었습니다. 김 대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대대장님이 원래 좀 그러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강 소령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대에서 최중령은 절대 권력이었으니까요. 김서연 대위는 복도를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겪는 건 예상과 달랐습니다. 견뎌야 해.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아니라 이미 중간쯤 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최중령은 이준혁 중위를 불렀습니다. 이중위 김대위 잘 감시해. 뭐 하나라도 실수하면 바로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대대장님. 그리고 슬제 병사들한테 불만을 심어놔. 여자 중대장이라 불편하다 뭐 그런 식으로. 그건 괜찮으실까요? 왜? 문제 있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준혁 중위는 경례를 하고 나갔습니다. 최중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자 주제에 감히. 내가 가르쳐 주지.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6월도 끝나가고 7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부대를 달궜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매일 땀범벅이 되어가며 병사들과 함께 훈련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제3중대의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병사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고 훈련 성적도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중령의 감시와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김대위 이 훈련 계획서 뭐야? 다시 써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전체가 다 문제야. 처음부터 다시 써.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김서연 대위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되돌아왔습니다.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뿐이었죠. 다른 중대장들은 한 번에 통과되는 서류를 김서연 대위는 대여섯 번씩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우며 서류를 고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중령의 결재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중대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중대장인 한상민 중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하지만 다른 중대장님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십니다. 대대장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조심해요, 한중위. 그런 말 하다가 당신까지 찍혀요. 김서연 대위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은 하루 34시간밖에 못 잤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그날이 왔습니다. 대대 전체 훈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중대가 연병장에 모여 행군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죠. 아침 6시 600여 명의 장병들이 연병장에 모였습니다. 김서연 대위도 제3중대 병사들과 함께 대열에 섰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서류 작업으로 거의 잠을 못 잤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다들 준비됐지? 예, 중대장님. 병사들의 대답이 힘차게 울렸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제3중대장 최중령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즉시 달려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김서연 대위 계속. 오전 1003. 보고 드립니다. 중대원 점검했어? 예, 완료했습니다. 장구 점검은? 예, 모두 이상 없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 최중령은 제3중대 대열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병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병장 계급장을 단 병사였죠. 이름이 뭐야? 김철수 병장입니다. 배낭 열어봐. 예. 김철수 병장은 배낭을 열었습니다. 최중령은 안을 들여다보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물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물통입니다. 물은 채웠어? 예. 최중령이 물통을 열어 흔들어 봤습니다. 물이 철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최중령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이게 가득 찬 거야? 예? 김철수 병장이 당황했습니다. 분명 그는 물통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최중령은 물통을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이게 가득 찬 거야? 80%도 안 찼잖아. 사실 물통은 90% 이상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중령은 우겼습니다. 중대장. 김서연 대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예, 대대장님. 이게 뭐야? 장구 점검을 제대로 했다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물통도 제대로 안 채운 병사를 어떻게 이상 없다고 해? 대대장님, 방금 확인한 물통은 충분히. 닥쳐. 최중령의 고함이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600명의 장병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말댔구야? 내가 직접 본 걸 거짓말이라고? 그게 아니라가 아니야. 넌 점검도 제대로 못하면서 중대장이라고 서 있어? 김서연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최중령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김서연 대위의 얼굴에서 불과 몇십 센티미터 떨어진 곳까지 다가왔습니다. 넌 정말 답이 없구나. 여자라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봐봐, 대답도 제대로 못하잖아. 이러니까 여군을 전투 부대에 보내면 안 된다는 거야. 최중령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죠. 여자는 여자답게 행정이나 보급 쪽에서 일해야지 무슨 보병 중대장을 해? 병사들도 불편하고 훈련 수준도 떨어지고. 김서연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울어선 안 됐습니다. 대대장님. 뭐? 할 말 있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하겠다고? 넌 이미 기회를 여러 번 받았어. 그런데도 계속 실수하잖아. 최중령은 김철수 병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병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철수 병장입니다. 그래, 김철수 병장. 내 중대장이 점검을 제대로 안 해서 내가 물도 제대로 못 챙긴 거야. 미안하다고 해봐. 예? 김철수 병장이 당황했습니다. 그는 물통을 분명 가득 채웠고 중대장님은 제대로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대장한테 미안하다고 해. 송합니다, 중대장님. 김철수 병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됐어. 김 대위, 넌 오늘 훈련 참가하지 마. 예? 훈련 참가 안 해도 돼. 대신 여기 연병장에서 서 있어. 훈련 끝날 때까지. 이것은 명백한 징계였습니다. 아니, 공개 망신이었습니다. 다른 중대들은 모두 훈련을 나가는데 그녀만 연병장에 서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대장님, 제가 중대원들과 함께. 명령이야. 따르기 싫어? 대답해. 알겠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최중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대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출발 준비. 예.
제1중대, 제2중대, 그리고 제4중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3중대는 부중대장인 한상민 중위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중대장님. 한중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김서연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중대원들 잘 부탁해요. 예. 알겠습니다. 제3중대도 연병장을 떠났습니다. 600명의 장병들이 모두 떠나고 연병장에는 김서연 대위 혼자만 남았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7월 중순의 열기는 살을 태울 것 같았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군복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고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녀가 여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더 이상 서 있기 힘들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아버지.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서연아, 군인은 쉬운 길이 아니야. 특히 여자에게는 더욱 그렇지. 하지만 내가 정말 이 길을 가고 싶다면 아빠는 응원할게.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절대 포기하지 마. 힘들어도 억울해도 끝까지 내 길을 가. 네, 아빠. 그리고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항상 내 뒤에 있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3시간 후 훈련을 마친 부대가 돌아왔습니다. 병사들은 김서연 대위가 아직도 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대장님. 3시간 동안 계속 서 계셨대. 저 더운 곳에서.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중령이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서 있네? 끈기는 있구나. 김서연 대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됐어, 들어가. 그제야 김서연 대위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님. 한상민 중위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으세요? 의무대 가셔야 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김서연 대위는 부축을 뿌리치고 걸었습니다. 휘청거리면서도 그녀는 스스로 걸었습니다. 병사들 앞에서 쓰러질 수 없었으니까요. 중대 사무실에 도착한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울었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 거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서연 대위는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이다. 그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개 망신을 당한 후 김서연 대위에 대한 부대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병사들은 더욱 그녀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3시간 동안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던 그녀의 모습은 어떤 말보다 강한 인상을 남겼으니까요. 중대장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맞아.
남자인 나도 일시간도 못 버틸 것 같은데. 대대장님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병사들 사이에서는 동정과 존경이 뒤섞인 감정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특히 이준혁 중위를 비롯한 몇몇 간부들은 김서연 대위가 약해 보인다며 더욱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라서 결국 못 버티는 거지. 대대장님한테 찍혔으면 끝이야. 어차피 오래 못 있을 거야. 우리가 굳이 잘 보일 필요 없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서연 대위의 지시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소대장들은 그녀의 명령을 형식적으로만 따르고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중이 제가 분명히 오늘 오후 정비 점검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아, 그게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급한 일입니까?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준혁 중위의 태도는 건방졌습니다. 하지만 김서연 대위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충돌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걸 알았으니까요. 7월 말 사단 차원의 대규모 훈련이 있었습니다. 모든 대대가 참가하는 연합훈련이었죠. 이 훈련의 성적은 대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이번 훈련만큼은 완벽하게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밤낮 없이 훈련 계획을 세웠고 병사들과 함께 예행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중대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이번 훈련은 정말 중요해요. 김서연 대위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최소한 대대장이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훈련 전날 최중령이 각 중대장들을 불렀습니다. 내일 훈련 절대 실수하지 마. 우리 대대 망신시키지 말라고. 예, 대대장님. 중대장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중령은 김서연 대위만 바라봤습니다. 특히 너 김대위. 내가 실수하면 우리 대대 전체가 욕먹어. 알겠어? 예, 대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넌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결과는 엉망이잖아. 김서연 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변명하면 더 욕을 먹을 뿐이니까요. 훈련 당일 새벽 5시 부대는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단의 모든 대대가 모여 있었고 사단장과 참모들이 직접 참관했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제3중대는 기동훈련, 사격훈련, 그리고 전술훈련을 차례로 실시했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앞장서서 병사들을 이끌었고 병사들도 그녀를 따라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좋아, 다들 잘하고 있어. 김서연 대위의 격려에 병사들은 더욱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격훈련에서 발생했습니다. 제3중대의 사격 순서가 됐을 때 이준혁 중위가 지휘하는 제1소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사. 김서연 대위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1소대의 몇몇 병사들이 목표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예 영뚱한 곳에 쏘았습니다. 뭐야? 저게. 김서연 대위는 당황했습니다. 예행 연습 때는 모두 잘했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사격이 끝난 후 평가관들이 점수를 매겼습니다. 제3중대의 사격 점수는 최하위였습니다. 제3중대장 앞으로. 사단장이 김서연 대위를 불렀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뛰어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게 뭐야? 사격 점수가 왜 이 모양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야? 대대장은 어디 있어? 최중령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 사단장님. 최중령, 당신 대대 훈련이 이 모양이야? 특히 제3중대는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게 변명이 돼? 당장 대책 세워. 예. 사단장은 화가 잔뜩 난 채로 돌아갔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분명 준비를 완벽하게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훈련이 끝난 후 김서연 대위는 제1소대 병사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사격을 못한 거야? 병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소대장님이 일부러 못 쏘라고 했습니다. 뭐? 훈련 직전에 이중희님이 몇몇 병사들한테 따로 말씀하셨어요. 일부러 못 쏘라고. 그래야 중대장님을 교체할 수 있다고. 김서연 대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자기 부대의 간부가 그것도 소대장이 일부러 훈련을 망치라고 지시했다니. 확실해? 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대장님 명령이라. 김서연 대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녀는 이준혁 중위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준혁 중위는 태연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병사들이 다 얘기했어요. 당신이 지시했다고. 병사들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지시 한 적 없습니다. 이중희, 증거라도 있으세요? 없으면 저한테 누명 씌우는 겁니다. 이준혁 중위는 비웃었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최중령이 김서연 대위를 불렀습니다. 김 대위 오늘 일 어떻게 생각해?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죄송하다고? 너 때문에 사단장님한테 욕먹었어. 우리 대대가 망신당했다고. 하지만 대대장님 사격훈련에서 이상한 일이. 또 변명이야? 넌 맨날 변명만 하더라.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고. 최중령이 책상을 쳤습니다. 넌 끝이야, 김대위. 내가 사단에 보고할 거야. 중대장 교체 건의하겠어. 대대장님. 끝났어. 나가. 김서연 대위는 경례를 올리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중대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여자라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거야?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이미 한 번 울었습니다. 두 번째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 하지만 그녀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도 결과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걸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서연 대위는 처음으로 사직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빈 종이를 바라보며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그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은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이 바뀔 순간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8월이 시작됐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부대의 분위기도 무거웠습니다. 사단 훈련 실패 이후 최중령은 정말로 사단의 김서연 대위의 교체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사단 인사과에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중대장 교체는 신중해야 합니다.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명확한 사유요? 훈련 성적 최하위가 명확한 사유 아닙니까? 하지만 그건 중대 전체의 문제이지 중대장 개인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단 인사과장의 말에 최중령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교체 건의는 보류됐고 김서연 대위는 계속 중대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최중령은 김서연 대위를 더욱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위 이 보고서 다시 써와. 어떤 부분이? 다 마음에 안 들어. 처음부터 다시.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김서연 대위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되돌아왔고 그녀는 밤을 새워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 잠은 하루 23시간밖에 못 잤고 식사는 거의 계속 오전 1006 거르다시피 했습니다. 체중은 10kg 가까이 빠졌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병사들은 걱정했습니다. 중대장님 건강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안색이 괜찮다니까. 너희들이나 건강 챙겨. 김서연 대위는 억지로 웃었지만 병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8월 중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대 전체 회식이 있었습니다. 원래 회식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서연 대위도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했습니다. 회식 장소는 부대 근처의 한 음식점이었습니다. 간부들이 모두 모이자 최중령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고생한 여러분들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편하게 드세요.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했지만 최중령이 직접 술을 따라줬습니다. 김 대위도 한 잔에.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저는 괜찮습니다. 왜? 술도 못 마셔? 그래서 남자 간부들이랑 어울리기 힘든 거 아니야? 주변 간부들이 웃었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어쩔 수 없이 술잔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잔을 마셨습니다. 최중령이 다시 술을 따랐습니다. 한 잔 더. 대대장님 저는. 왜? 내가 따라주는 술도 못 마셔?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다른 중대장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두 번째 잔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됐습니다, 대대장님. 더 이상은. 왜 벌써? 남자들은 소주 한 병 정도는 기본인데 넌 몇 잔 못 마셔? 죄송하지만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안 된다니까. 회식도 제대로 못하고. 최중령의 말에 몇몇 간부들이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군대에서 회식은 중요한데. 여군들은 이런 자리에 안 어울려요. 김서연 대위는 참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중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대위 솔직히 말해봐. 넌 왜 군대 왔어?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나라를 지켜? 하하 웃기네. 여자가 무슨 나라를 지켜? 대대장님.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 여자가 군대에 와서 뭘 할 수 있는데? 병사들이랑 같이 땅 파고 참호 만들 수 있어? 40kg 배낭 메고 20kg 행군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증명해봐. 예? 지금 당장 증명해 보라고. 여기 앉은 남자 간부들이랑 팔씨름이라도 해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강민수 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대장님 그건 좀. 왜? 못할 것도 없잖아. 군인은 체력이 중요한 거 아니야? 최중령은 김서연 대위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어때? 할 수 있어? 김서연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넌 맨날 적절하지 않다는 말만 하더라. 그러면서 중대장 하겠다고? 웃기지 마. 최중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서연 대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능력도 없고 병사들과도 안 어울리고 간부들과도 안 어울려. 그냥 조용히 전출 신청하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대답 안 해? 내가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김서연 대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중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뭐? 저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입니다.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제 임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순간 회식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중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닙니다. 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견? 이게 의견이야? 최중령이 소리쳤습니다. 넌 정말 가르쳐 줘야겠어.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누가 상관인지. 대대장님 진정하십시오. 강민수 소령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최중령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 회식 자리에서 나가라고. 김서연 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회식 장소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한적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그녀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강민수 소령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김 대위, 괜찮아요? 김서연 대위는 얼굴을 닦았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보면 알아요. 강 소령이 옆에 앉았습니다. 김 대위 솔직히 말할게요. 대대장님은 원래 여군을 싫어하세요. 이전에도 여군 장교들을 많이 괴롭히셨어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글쎄요. 아마도 본인이 여군한테 무시당한 경험이 있나 봐요. 옛날에. 그게 제 잘못도 아닌데. 알아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강소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대위, 제 조언 하나 할게요. 전출 신청하세요. 여기 있으면 계속 힘들 거예요. 하지만 알아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 하지만 때로는 후퇴하는 것도 용기예요. 김서연 대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소령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힘내요. 강소령이 떠난 후 김서연 대위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고민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정말로?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서연 대위는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중대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연병장에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8월 20일 월요일.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은 각자의 임무지로 흩어졌습니다. 김서연 대위도 중대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밤을 새워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지만 아마 오늘도 최중령에게 태자를 맞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거부당하는 것에, 무시당하는 것에, 모욕당하는 것에. 조금만 더 견디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경 대대본부 앞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기, 저 차 뭐야? 검은색 승용차인데. 번호판 좀 봐. 헐, 저거 육군 본부 차 아니야?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대본부 앞에 검은색 대형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번호판에는 분명히 육군 본부를 나타내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운전병이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단정한 정장 차림에 위험 있는 표정.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모르겠는데. 육군 본부에서 왔으면 높으신 분 아니야?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남자는 대대 본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를 육군 본부 소속으로 보이는 대령 한 명이 따라갔습니다. 현유먼 계속. 오전 1020. 관에서 근무 중이던 당직 부사관이 깜짝 놀라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대장실이 어디지?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2층입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직 부사관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마주치는 병사들과 간부들이 모두 경례를 올렸습니다. 뭐지? 저분이 누구시길래?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2층 대대장실 앞. 당직 부사관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대대장님 방문객이 오셨습니다. 누군데? 들어오라고 해. 최중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최중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누구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따라 들어온 대령이 말했습니다. 육군참 모총장님이시다. 순간 최중령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육군참 모총장.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수장. 모든 육군 장병들의 정점에 있는 사람. 최중령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제 제영대대 대대장 최연철 중령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육군참 모총장이 왜 갑자기 이 부대에 온 건지, 그것도 사전 통보도 없이. 김태준 대장. 육군참 모총장 김태준 대장은 최중령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편하게 해. 예. 앉아. 감사합니다. 최중령은 앉았지만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김태준 대장은 천천히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최중령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대대 운영은 잘 되고 있나?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 최선을? 김태준 대장의 목소리에 미묘한 뉘앙스가 담겼습니다. 최중령은 그것을 느꼈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 여군 중대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최중령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여군 중대장? 김서연 대위?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예. 제3중 대장이 여군 대위입니다. 이름이 뭐지? 김서연 대위입니다. 김서연 대위. 김태준 대장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중대장을 만나고 싶은데. 지금 당장 부르겠습니다. 최중령은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제3중대? 김서연 대위 당장 대대장실로.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최중령은 김태준 대장을 바라봤습니다. 곧 올라올 겁니다. 좋아. 김태준 대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중령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총장님 혹시 무슨 일이? 기다리지. 짧은 대답.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최중령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5분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김태준 대장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서연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급히 뛰어와서인지 숨이 약간 가빠 보였습니다. 제3중 대장 김서연 대위 보고 드립니다. 그녀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태준 대장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김서연 대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
하지만 그 말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들렸습니다. 최중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서연 대위와 김태준 대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했어? 김태준 대장은 김서연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례를 내려. 예. 김서연 대위는 경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여기 오셨어요? 그게 내가 물어볼 말이야. 김태준 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중령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김서연 대위가 육군참 모 총장님의 딸?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 2달간 자신이 그녀에게 한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개적인 모욕, 끝없는 서류 반려, 회식 자리에서의 망신, 그 모든 것을 육군참 모 총장의 딸에게. 최중령은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김태준 대장이 천천히 최중령을 돌아봤습니다. 최중령. 예. 내 딸이 여기서 어떻게 지냈나? 질문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최중령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서연 대위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대대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셨어요. 서연아. 예? 거짓말하지 마. 김태준 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나한테 한 번도 연락 안 했지. 지난 2달간.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했는데. 그건 왜 안 했어? 김서연 대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준 대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연락 안 하길래 이상하다 싶었어. 그래서 알아봤지.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는 최중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왔어. 내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최중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김태준 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중령, 나 좀 따라와. 예. 서연이도? 예. 세 사람은 대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많은 병사들과 간부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육군참 모 총장님이 왜 여기 계셔? 그리고 김대위님이랑 무슨 관계시지?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김태준 대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연병장에 도착하자 김태준 대장이 수행하던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대대 전체 집합시켜. 예, 총장님. 대령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전 대대원 연병장 집합. 5분 안에 집합. 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체 집합이래. 뭐야? 무슨 일이야? 총장님이 오셨대. 총장님? 육군참 모 총장님? 병사들이 우르르 연병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분 만에 대대 전체 600여 명이 연병장에 모였습니다. 김태준 대장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나는 육군참 모 총장 김태준 대장이다.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간단하다. 이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병사들과 간부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김태준 대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제3중대장 김서연 대위. 이 장교는 내 딸이다. 순간 연병장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김 대위님이 총장님 딸? 헐. 김태준 대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내 딸이 이 부대에 부임한 건 내 뜻이 아니었다. 사단 정상 인사로 배치된 거다. 나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그래서 오히려 안심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딸이 다른 장교들과 똑같이 대우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특혜도 차별도 없이 그저 한 명의 육군 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하기를 바랐다. 최중령은 단상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대장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최중령, 내가 지난 2달간 김서연 대위에게 한 일들을 나는 다 안다. 최중령의 몸이 떨렸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욕했지. 서류를 이유 없이 반려했지.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했지. 김태준 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장교로서 할 행동이냐? 죄송합니다. 최중령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이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잘못했는지 알기나 하냐? 최중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준 대장이 마이크를 통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오. 군대는 성별로 차별하는 곳이 아니다. 남자든 여자든 장교는 장교고 부사관은 부사관이고 병사는 병사다.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하고 노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게 군대의 원칙이다. 김태준 대장은 김서연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내 딸은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각종 훈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GOP에서 6개월간 근무하며 병사들의 신뢰를 얻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장교를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모욕한 것이 최중령의 잘못이다. 최중령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김태준 대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사과하지 마. 내 딸한테 해. 최중령은 김서연 대위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대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원했던 걸까요? 아버지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능력으로, 노력으로. 하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김서연 대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대장님, 고개를 드세요. 저는 대대장님의 사과를 받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최중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서연 대위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한 명의 장교로서 제 임무를 다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대장님은 저한테 그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제 노력이, 제 능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김서연 대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태준 대장도 딸의 모습을 보며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습니다. 최중령. 예. 넌 오늘부로 대대장직에서 해임이다. 그리고 군 검찰에 보고할 것이다. 부하 장교 인권 침해 혐의로. 최중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총장님. 제발. 끝났어. 나가. 최중령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병장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는 간부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특히 이준혁 중위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나도 끝난 건가? 김태준 대장이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을 잘 기억하시오. 군대는 계급과 규율로 움직이지만 그 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그는 모든 장병들을 둘러봤습니다. 성별, 출신, 학력,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다. 충성. 병사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김태준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산. 병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김서연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김태준 대장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얘 아버지.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김서연 대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면 아버지가 개입하실 것 같아서요. 당연히 개입하지. 내 딸이 고생하는데. 하지만 저는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김태준 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고집부리지 마.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야. 예. 그리고 미안하다. 아빠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김서연 대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모두가 저를 총장님 딸로만 볼 텐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요? 응. 그리고 넌 계속 내 길을 가면 돼. 누가 뭐라든. 김태준 대장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내가 아니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잠시 포옹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간부들과 병사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오후 최중령은 짐을 쌌습니다. 대대장실에 혼자 앉아 그는 지난 20년의 군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육사를 졸업하고 소대장부터 시작해서 중대장, 참모 그리고 대대장까지. 순탄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민수 소령이 들어왔습니다. 대대장님, 왜 왔어? 최중령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인사? 나한테? 예. 강소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대장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알아? 김 대위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대대장님이 알아? 알고 있어. 최중령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예? 김 대위를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마음에 안 들더라고. 여자가 보병 중대장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최중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못 살게 굴었지. 실수를 찾으려고 했고 없으면 만들었어. 대대장님,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다는 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한번 시작하니까 계속하게 되더라고. 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됐네. 강소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중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소령 부탁 하나 할게. 말씀하세요. 김 대위한테 잘해줘. 그 친구 정말 괜찮은 장교야. 알겠습니다. 최중령은 짐을 들고 대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풍경들. 부대 본부를 나서며 그는 연병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대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에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준혁 중위도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것. 훈련을 고의로 망치라고 병사들에게 지시한 혐의였습니다. 병사들이 진술했고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이준혁 중위는 그날 밤 헌병대에 연행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조용히 하세요. 헌병들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부대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부대에는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습니다. 사단에서 급히 보낸 대대장유먼 계속.
오전 1029 이었습니다. 박정우 중령 40대 초반의 젊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 전 간부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는 김서연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김 대위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예, 대대장님. 김서연 대위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정우 중령이 김서연 대위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 대위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처음엔 부담됐어요. 예? 총장님 딸이라는 것. 자칫하면 저도 실수할까봐 조심스러웠죠. 박 중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김서연 대위로 봐야겠다고.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앞으로 다른 중대장들과 똑같이 대할 겁니다. 특별 대우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괜찮죠? 물론입니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그날부터 제3중대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대장님, 이제 좀 편해 보이세요? 한상민 중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여요? 네, 예전보다 훨씬 밝으세요. 김서연 대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밤 서류와 씨름하지 않아도 됐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이제 여군이 아니라 중대장으로 대우받았습니다. 병사들도 변했습니다. 중대장님 존경합니다. 저희 중대장님이 최고예요. 다른 중대 애들이 부러워해요. 우리 중대장님 진짜 대단하다고. 병사들의 진심 어린 말에 김서연 대위는 뭉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단 차원의 평가가 다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3중대가 최우수 중대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 날 김서연 대위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제3중대장 김서연 대위 우수 중대장상을 수여합니다. 사단장이 직접 상장을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김 대위. 정말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단상 아래에서 제3중대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중대장님, 축하합니다. 우리 중대 최고. 김서연 대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김서연 대위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서연아, 무슨 일이야? 제가 우수 중대장상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김태준 대장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넌 잘할 거라고. 아버지. 김서연 대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오셨을 때 사실 좀 섭섭했어요. 응?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힘이 아니라 제 힘으로. 알아. 하지만 이제는 고마워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그렇게 힘들었을 거예요. 김태준 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지. 예. 그리고 넌 이미 증명했어. 오늘 상이 그 증거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해. 응원할게. 네. 전화를 끊고 김서연 대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그날 저녁 제3중대는 축하 회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중대장님 건배. 건배. 병사들과 간부들이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강민수 소령도 자리에 왔습니다. 김대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걱정했어요. 총장님 일 이후에 어떻게 될까 싶어서.
저도 걱정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능력으로 증명해냈잖아요. 김서연 대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중대원들이 다 도와줬어요. 그래도 리더는 당신이잖아요.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김서연 대위는 혼자 연병장을 걸었습니다. 고요한 밤, 별이 빛나는 하늘. 그녀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울었던 밤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나는 해냈어.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거야. 3개월 후, 김서연 대위는 정기 전보로 다른 부대로 전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작전 참모로의 보직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제3중대 병사들이 모두 나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중대장님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봬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눈물을 참으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병사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대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지고 부대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5년 후, 김서연은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연대 작전과장이 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군내에서 유명했습니다. 여군 롤모델 차세대 리더 같은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임무에 충실할 뿐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꿨는지. 그녀 이후로 여군 장교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여군들이 전투 부대에 배치됐고 그들도 능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때 무시당하고 모욕당했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10년 후, 김서연 대령은 사단 참모장이 됐습니다. 그날 그녀는 옛날 자신이 고생했던 그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연병장을 걷다가 그녀는 한 여군 소위를 만났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서연 대령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군 소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 대령님 때문에 군인이 됐어요. 예? 대령님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자라도 군인이 될 수 있다고. 김서연 대령은 뭉클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하지만 대령님도 이겨내셨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김서연 대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 때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걷는 이 길이 뒤따라올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대령님. 여군 소위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김서연 대령도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걸어온 길의 의미구나. 단지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뒤따라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서연 대령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준 대장은 이미 예편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서연아, 오랜만이네.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오늘 옛날 부대 다녀왔어요. 그래? 어땠어? 많이 변했더라고요. 이제는 여군 장교들도 많고 차별도 훨씬 줄었어요. 다행이네. 김서연 대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갑자기 왜 그래?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김태준 대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한 건 별로 없어. 내가 다 해낸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셨기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압니다. 혼자 해결하려고만 하는 게 용기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김태준 대장이 웃었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니 기쁘구나. 네,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힘들어하는 후배들에게. 그래, 그렇게 해. 내가 걸어온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한다, 서연아.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김서연 대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옛날 자신이 무너져 내렸던 그 어두운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어둠을 이겨낸 지금 그녀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으로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김서연 대령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 걸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끝.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여군 장교의 고난과 성장 그리고 희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편견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서연처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